국민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기어이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예. 상황이죠. 정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유권자들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데, 유권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여론을 보게 되면은 갤럽에서는 61%대 23%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입니다. 1대3 비율이에요. 그 뉴스토마토에서도 40.2대 31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일부는 유지해야 된다까지 합치면 어차피 여기도 60%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KSOI 거기에서도 55.3대 27.4. 그러니까 거의 2배죠. 1대2. 예. 압도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땐 간단합니다. 정청래의 기세가 무섭구나. 이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그전까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유가 있잖아요. 음.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다음 대통령 픽으로 자기가 나왔단 말이죠. 라고 하면 대통령의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뭘 했습니까? 그냥 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가는 배에 자기도 몸을 실어버렸단 말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차이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차이를 없애는 거고. 그러니까 알리바바 알죠? 예. 알리바바가 나중에 보물 훔치잖아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가지고. 근데 그 도둑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알죠, 그거를. 그래서 알리바바의 집을 탐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기 위해서 뭐예요? 거기다 표시를 해놔요. 예. 근데 알리바바가 그걸 또 보죠. 봐가지고 나중에 모든 집에다 표시를 하잖아.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기호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와 자기를 갖다 가르는 기준이 이제 보안 수사권 유지냐 폐지냐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다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지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예.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 내에서는 이게 거의 종교가 돼버렸거든요. 검찰개혁이라는 건 이건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이에요. 예. 이게 이제 텃밭이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노선을 같이 했다가는 정청래와 차별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 텃밭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올라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정청래가 게다가 이제 최근에 또 어땠냐면은 정청래가 또 치고 올라와요. 여론조사에도 실제로는 정청래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2개, 3개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그 정청래가 가장 최근에 조사에서는 33.7이고 김민석이 22.0인데 14%를 앞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만 해놓고 보면은 김민석이 39.9, 정청래가 34.9, 조금 5% 차이. 별 차이 안 나네요. 5%.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송영길 표가 또 얹혀지면은 예. 송영길 표의 상당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민석 김민석. 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뭐예요? 일단 김민석이 앞서는 건 나오는데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이잖아요. 예. 투표권을 가진 것은 민주당 지지자 전체가 아니거든요. 홀리 당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더 짠물이거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호 투표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로 보거나 아니면 선호 투표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김민석이 유리하지만은 지금 저쪽에서 김민석이 완전 스타일 구겨가면서 정청래 그 프레임에 지금 자기가 올라탄 거잖아요. 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청래의 기세가 지금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뭐였냐면 호남이거든요. 호남에서 정청래가 34고요. 김민석이 23.1이에요. 이건 뭐냐면 호남은 사실 국힘 변수가 거의 없거든요. 예. 국힘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호남에서 이거 앞섰다라고 하는 거는 호남 민심이 김민석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호남 민심은 이게 표가 꽤 많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여기서 사실은 도장을 받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민심이 좀 심상치가 않아. 반도체 클러스터 밀어 넣었는데도 안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게 사실상 그쪽에서도 별로 안 믿는 눈초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누구예요? 강훈식이가 예.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던져놓은 뻥카구나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예. 일종의 어음을 던져준 거거든요. 근데 이 어음이라는 게
이게 좀 신용 있는 회사에서 나온 어음이면 그나마 뭐 깡이라도 카드 깡이라도 해서 깡이라도 해서 쓰는데 이게 예. 깡이 되는 어음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호남 민심이 그러니까 김민석하고 이재명한테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비합리적이지만 적어도 전당대회를 치르는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그것도 또한 민주당의 권리당원 내에서는 이걸 갖다 밀고 나가는 것이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술을 갖고 정청래가 그 전술을 사용했고 예. 그 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김민석까지 올라타다 보니까 이게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당론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 후보가 모두 이 노선으로 올라탔잖아요. 예. 그건 당론이 된 거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정성호 같은 사람도 이제는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떠넘겨 버렸습니다. 떠넘겨버린 겁니다. 예.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대통령이 뭐예요? 거부권을 거부권.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할까 그거? 만약에 그거 하는 순간에 민심의 이반이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내가 내부 볼 때는 민심까지.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닌 걸 이게 아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정치 주장은 국힘을 또 끄집어냈습니다. 국힘과 정치, 검찰이 결탁한 증거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해야 됩니다. 싹 그냥 국민의힘을 밀어 넣어버렸네요. 그게 미친 소리를 좀 하는 거죠. 헛소리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61%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예. 폐지하는 데 대해서. 그걸 국민의힘 61%. 그러니까 그 국민의 61%가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압도적으로 국민의 다수가 지금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국민의힘의 뭐 속임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론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세상 안에 이제 갇혀가지고 아예 바깥을 보지도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더 나아가서는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누구 생각입니까? 이재명의 생각이고 또한 정성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럼 국힘하고 결탁한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예. 그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뭐 원내대표 그다음에 권한대행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딱 보면 이 당이 맛이 갔구나 정말로.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오래 못 가거든요. 예. 완전히 꼴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절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좀 갇혀가지고 국민 여론을 못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뭐 꼭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건 완전히 대립되고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로 당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통과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엄청난 역풍이 불 거예요 아마 예.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몰락할 것이다. 예.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 당원 개딸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달까요? 여기에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던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공식 사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수님, 정성호 장관 양심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나 혼자 더 이상 똥물을 뒤집어 쓸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정성호 장관을 너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분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엔 저도 상당히 개혁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비겁하다라고 얘기할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또 나름대로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소 포기했잖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뭐하고 예. 뭐하고. 이거 사실은 그 권한 남용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 남용의 소지가 상당히 큰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은 자기가 볼 때는 뻔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어차피 이 통과된 그 안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러가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가게 하려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또 법안을 또 수정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그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거죠. 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반대했다. 하면서 알리바이를 깔아놓는 겁니다. 알리바이를 딱 깔아놓고 자기는 빠지는 거죠.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너 법무부 장관 때 뭐 했어? 지금 국민들이 말이죠 범죄 피해를 받아도 말이죠 구제를 못 받는 이런 상황들 아우성인데 너 뭐 했어? 근데 자기는 이제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예.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건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공소 취소예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뭐 해요? 예. 공소 취소를 해야 되거든. 날벼락입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아. 이걸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었던 거랑 같이 묶이면서 예. 이건 언젠가 깜빵 갈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면이 오기 전에 먼저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지금. 본인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런데 딱 보니까 당도 그렇고, 그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공소 취소 이거 할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예. 강행할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덤터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더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핑계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상한 건 그거잖아요.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예. 첫 번째 했고 수리 안 했고 두 번째잖아요, 지금. 예.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는 뭐냐면 공식 사의 표명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 사실을 무시하는 거죠. 이건 내가 볼 때는 뭐냐면은 사의 표명을 했겠죠. 그냥 언론에다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의 표명을 했을 텐데 예.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의 표명을 인정할 경우에 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당에서 강행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입니까? 예. 아니면 유지입니까? 라고 하면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해명을 한다고 칩시다. 솔직히 우리는 당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전대. 전당대회에 그냥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김민석이 김민석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사표 수리를 안 하고 계속 갈 겁니다. 진나라 황제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진 교수님께 진 교수님 혹시 진나라면 진 교수님 나라인가요? 아니. 네. 저는 베풀진찌고요. 거기 진나라 진짜. 다릅니다. 그 진씨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아까 그 말씀 살짝 해주시긴 하는데 거부권 행사할까요?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민주당 지지층의 그 강성층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시민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유시민 말이 맞네. 그렇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통령이 예. 공소 취소랑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유지 이걸 가지고 검찰하고 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네. 김호준 방송의 공소 취소 거래설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안 할 수도 없거든. 예.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딱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지금 당한테 맡겨놓는다라고 했는데 의회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법을 올렸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이건 뭐지? 이게 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유시민 말이 맞네. 대통령이 저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 여태까지 검찰 개혁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이지. 예. 저런 사람이 왜 이렇게 돌아섰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건 바로 뭐야? 공소 취소네. 맞바꿨네. 예. 이렇게 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모론을 그냥 지금도 믿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거기까지 딱 하게 되면 그 음모론을 갖다 증명해 준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확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 없이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25가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노무현이라면 하겠죠.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런 거 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하겠다. 이게 노무현 철학인데 저 사람들은 노무현의 철학을 갖다 물려받은 게 아니라 노무현에 대한 원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에 대한 원한을 갖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만 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보안 수사권 토론을 한번 걷어찼던 이건태 의원은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했다가 컷오프 당하는 봉변까지 당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의원 161명에게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토론 한번 합시다. 토론에 와주세요. 아무도 안 오겠죠. 당연히 아무도 안 오죠. 민주당 의원 161명한테 이제 친전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아무라도 좋으니까 와주십시오. 토론합시다라고 했는데 음.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신나게 떠도는데 정작 나와서 토론하자라고 하면 다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예. 걸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토론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게 작동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나한테 범죄를 가한 그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를 예. 내가 직접 응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사적 린치죠. 사적 형법. 이걸 갖다 금하는 게 근대 사법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누구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국가에다 위임하는 거예요. 예. 그 공권력에. 국가,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주는 제도가 검찰 제도인데 이 검찰을 갖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장인규 사건도 있었고 예.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고 예. 몇 번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중대 범죄만 해도 이 정도란 말이죠. 그 밖에 사소한 범죄는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엄청나거든요. 이걸 뻔히 확인이 된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단에서는 그게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 집단에서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예. 진리잖아요. 검증이 필요 없죠. 누가 거기다 토를 합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갖다 바깥에 나와서 주장을 한다? 세상은 빅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종교 집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들 내에서는 그건 공리야.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참으로 통하는 건데 바깥 그 커뮤니티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뭐예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논리적 근거도 없고 어떤 현실적으로 경험적 근거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 한동훈은 몰랐을까요? 아는 거죠. 알면서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토론을 갖다 제안했지만 다 거절했잖아요. 마지막에 명토 박는 겁니다. 딱 161명한테 내가 다 보냈다. 예. 자, 한 명도 안 나왔다. 왜 못 나오느냐? 자기들끼리는 떠들어도 바깥에 나와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다. 예. 그런 안을 갖다 국민들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쟤들은 지금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다. 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말이나 됩니까? 명분도 없고 와서 토론할 배짱과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 맨날 하면 그거였잖아요. 막 얘기하면은 이 검찰 정권 말이지 내란 세력 막 이랬거든. 근데 한동훈한테 그게 또 통하지 않거든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 앞에서 예. 그런 프레임이 또 안 먹혀요. 또 약간데 장동혁이 그런 얘기하면 먹히겠지. 이건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 이게 논점 일탈의 오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는 이게 뭐예요? 예. 그 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대인론 중에 오류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거. 대인론 중에 오류인데 그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어요. 장동혁이라면은. 예. 그런데 한동훈이라면 그것도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비논리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수를 넓힌 겁니다. 161명한테 다 보냈습니다. 하나도 답장 안 왔습니다.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거죠. 이슈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토론하자고 제안할 정도인 걸 보면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총선까지 한 1년 8개월 남았나? 라고 하는데 이미 벌써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한 이후에 예.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게 또 통계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거기서 지금 그래도 보안 수사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예. 그런데 이것마저
폐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다 묻혀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벌어진 사건들 보세요. 일단은 부산에서 있었죠. 장윤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다음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의붓달 그 20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아. 기억나시죠? 김창민 감독 폭행치 사한 사건 예. 있었고 그밖에 뭐 헤드니 사건, 영화 살해 사건이라든지 예. 이게 굉장한 중범죄들이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에 나는 것만 헤아려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그 600만 원, 600,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이게 형사뿐 아니라 민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600만 원 사기 당한 거예요. 아.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증거고 뭐고 이거 몽땅 다 자기가 해야 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누굴 사야 됩니까? 변호사를 사야 해요. 예. 근데 변호사비가 1,100만 원이래.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럼 600만 원 사기 당한 거 이거는 갖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비보다 작은 액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사기 쳐도 퉁칠 수 있다. 훔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아이 뭐 내가 언제 꿔달라 그랬어. 그냥 네가 준 거라 그랬잖아라든지. 예. 아니면 네가 나한테 투자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우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하기 귀찮으니까 증거 모아오세요. 이런 보통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를 사야 네.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 딱 보니까 1,100만 원이야. 그냥 똥 밟으면 치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미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에 경찰 수사 못 믿겠다 그래서 불복해가지고 이의 신청한 건수가 4년 새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와. 1년에 5만 건이에요. 지금. 5만 건입니다. 엄청나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 수사권 이것만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버린다. 몽땅 다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국가가 너희들 사적 보복 하지 마. 예. 왜? 내가 대신해 줄 거거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가 그 의무를 갖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하.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중대 범죄겠지만 그보다도 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자디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볼 때는 자전거 빼고는 굉장히 안전해요. 자전거는 이렇게 도둑이 많은지 몰라요. 자전거요. 내가 3번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전거 산 거 포기했는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거 놓고 나오잖아요. 카페 같은 거 뭐 이거 놓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 있는 자리다. 이거 뭐 안심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놔도 어떤 놈이 가져가면 바로 잡힌다라는 거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예. 그다음 훔쳐가는 놈들도 이거 내가 훔쳐갔다면 바로 잡힌다는 걸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치안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훔쳐가도 말이지 이게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되고 뭐 2년, 3년, 4년 가가지고 유야무야 될 거다라고 하면 좀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미 도덕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거 훔쳐가면 당장 잡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외압이잖아요. 외적 감시인데 예. 이게 내면화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딱 봐도 이거 뭐 아예 포기해. 그런 마음대로 손도 안 됩니다. 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잖아요. 사회적 도덕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다른 나라처럼 이제 뭡니까? 그냥 막 물건 훔쳐가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더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변화가 딱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1년 8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총선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군요.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통일교는 특검을 들어갔었죠. 바로 이 민주당이 신천지가 자기 당 내에서 지금 완전히 논란이 되고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김민석 전 총리입니다. 이 신천지 당원들과 의혹이 되는 세력들이 당내에 있고 여기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규명할 근거가 곧 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보센터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배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총리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사실 자살 테러잖아요. 예. 자살 테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국힘에 개입을 했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이만희가 지금 구속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민주당에서 국힘을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위헌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집단이라는 건 예. 좌우 이거 없습니다. 그냥 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일은 여기다도 해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그때 경찰이 수사하면서 알았던 겁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손을 댄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이래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런 지역엔 당연히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재밌게도 경찰은 그걸 알았는데 그때 수사는 누구만 한 거예요? 국민의힘만 국민의힘만 수사한 거고 민주당 건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놨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그걸 들고 나온 거니까 이건 전당대회 개입용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민주당이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꺼내고 나와버린 거예요. 예. 이건 자살 테러 공격이잖아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 급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의심을 더 강화시켜 준 게 경찰의 태도거든요. 예. 바로 수사해가지고 뭐 입건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보통은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 전당대회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예. 수사는 은제로 미뤄두는 겁니다. 뒤로 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신속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기사를 보니까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개입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교수님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신천지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될지 물론 급하긴 급했다. 그래서 무슨 수단이든 동원해 본다. 김민석이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유리하게 작동될지 불리하게 작동될지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마저도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요. 김민석 의원 뭐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똥줄이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일반 여론조사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일반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전당대회용 여론조사를 할 것 같아요. 비공개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근데 거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으니까 급해진 거예요, 지금 김민석이.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그냥 마구마구 터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정청래가 치고 올라오는 게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야. 의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 민주당 쪽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유시민이 우리가 볼 때 미친 짓 한 것 같은데 예. 대통령과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효과가 있나 보죠.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와. 강성들을 갖다 결집시키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고, 그게 이제 정청래가 갑자기 반등하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분명히 배경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 슈퍼챗 1위를 했었습니다. 유시민. 그렇죠. 올해 이게 이제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2022년 거잖아요. 예. 2022년 거 말고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그건 별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사건을 갖다 입건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뭐냐라는 건데, 그 신천지 사람들, 그 신도들 인터뷰한 기사를 좀 봤거든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반은 맞는다는 건 뭐냐, 신천지 사람들이 가입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뭐 무슨 지파 해가지고 호남 쪽에 잔뜩 가입을 해 있대요. 예. 옛날부터 계속 가입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도 정당에 가입할 자유가 있잖아요. 예.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단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단과 어쨌든 민주당 사람 누군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예.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교단의 지시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가입해서 그다음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냐. 근데 신도들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민석이 그냥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건덕진이 있잖아요.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반반이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면서 마치 그 배후에 정청래가 있고, 정청래가 신천지 교단하고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자기 전당대회에서 자기를 뽑도록 신천지 신도들을 갖다 조직적으로 동원한
의혹이 있다. 예. 동원했다. 이런 의혹을 막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라고 내놓은 게 이제 몇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정청래가 신천지 모임에 나가가지고 축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 찍힌 건데 예. 거기는 온갖 사람 다 나갔거든요. 경찰서장도 나가고 뭐 마포구청장도 나가고 다. 그러니까 별 그건 의미가 예. 없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이거 음모론 비슷한 건데 정청래랑 신천지 모 인사하고 무슨 인척 관계다. 이런 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낭설로 좀 밝혀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뭡니까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가 신천지랑 결탁을 해서 신천지 교도들을 갖다 신도들을 자기 당에 입당시켜서 자기한테 투표하게끔 조직적으로 사주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마타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대로 한 언론 보도에서 또 하여튼 그 집단의 이름이 그 총재가 정씨니까 또 뭐 동생 아니냐 뭐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근거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진실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김민석으로서는 약간 실탄을 쓰는 의미가 있겠네요. 이게 뻥카는 아니네요. 사실상 뻥카죠. 사실상은 뻥카인데. 사실상은 뻥카인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김민석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예. 지금 뭐 김민석이 나중에 뭐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완전 뻥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단 당에도 제보 들어온 건 없대요. 그다음에 당에서도 이걸 갖다 의제를 올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경찰도 지금 뭐 입건만 했다라 그러는데 어떤 건인지 무슨 증거를 내놓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뻥카로 끝나고 아마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역풍이 좀 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쪽을 자극시킬 것 같아요. 예. 저쪽 즉 정청래 지지층을 또 자극시킬 것 같고 예. 그 송영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청래 3인방에 대해서 그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고위원 후보자들입니다. 이거 지금 너 허위 아니냐, 허위 공작 아니냐라고 한다면 너 이게 뭐 증거를 못 내놓고 너 사퇴해라 김민석한테 막 그랬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마치 신천지의 대변인처럼 말한다. 그걸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황당하잖아요. 당연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내놓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장을 했는데 증거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또 뭐라고 몰아붙입니까? 마치 신천지 대변인이다. 예. 이걸 딱 보니까 논리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구나. 굉장히 공격하는 거구나. 예. 공격하는데 지금 급하구나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예. 김민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영길도 그렇고 딱 보면 내가 볼 때는 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둘 다 뻥카일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까지 정청래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갖다 군부를 갖다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일이거든요. 이거 정청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도 문제네요. 민당 전체가 괴멸적 타격을 입는 거예요. 위헌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러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 막 현재로서 송영길 의원까지 어따 대고 말이야 신천지 대변인처럼 말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네요. 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오늘 대본에조차 준비를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각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산부 요인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대통령의 연임을 결정할 수도. 교수님 이건 뭡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 연임론이 나온 겁니까? 드디어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다음에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국회의장이 얘기를 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냥 개나 소나 의원 중에 하나가 한 게 아니라 300명이잖아요, 의원은.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다음에 유시민이 어떤 알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뭔가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기획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기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하나는 이제 공소 취소다. 근데 공소 취소는 아주 노골적으로 했단 말이죠. 예. 이걸 갖다 뭐 숨어서 추진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 남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건 연임 얘기밖에 없다. 연임 얘기밖에 없다는 건데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 민주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래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유심히 정계 개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이상하게 정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쪽을 쳐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이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만 한다면 연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면 내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총선 때. 내년에 개선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예. 이걸 딱 보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칙이 있잖아요. 헌법에 이제 부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헌법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정된 헌법이 그 당의 대통령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칙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칙만 고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하.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부칙이다라고 해도 부칙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부칙들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래요. 법적으로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돼? 개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국힘이 동의해 줄까? 국힘이 동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예. 지금 뭐야 개헌선은 3분의 1란 말이죠. 200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힘은 110명이에요. 거의 국힘하고 어떤 야당 세력들 다 합치면은 110명이 넘는 예. 말이죠. 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들이 몰아붙인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정계 개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이른바 이합 집산을 통한 정계 대개편을 통해서 그렇죠. 200명을 넘길 것이다. 국힘 땅 때려가지고 그중에서 몇 명 딱 떨궈내가지고 끌어당긴다라든지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 지금 또 파가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공천권 뭐 이거 둘러싸고 또 나중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유시민이 얘기했던 게 뭐냐 왜 자꾸 보수적인 사람들 갖다 쓰느냐. 아마도 이제 유시민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50%는 사실이고 50%는 아직은 음모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50%의 그 사실이 아주 노골적으로 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자 이거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이거 어. 하면 정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 그 길 가면 무너진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유시민 칭찬하는 게 돼버렸네. 슈퍼챗은 우리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유시민이 뭔가를 본 걸 본 거예요. 네. 근데 다 얘기를 못 한 거죠. 다 얘기를 못 한 거고 그게 지금 유시민이 그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을 띄워가지고 분위기를 좀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운 띄워놓고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슬슬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첫 걸음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요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아수라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심 또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고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선관위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돼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장안 구도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뭐 어느 기사 보니까 장동혁한테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뭐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오세훈 이제 1심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원래 그 특검법안에 633 원칙이 그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633으로 끝날까? 절대 안 끝납니다. 지금 1심도 6개월 더 넘게 걸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모범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이거든요. 나중에 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대통령까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재판을 끄는 거죠. 막 하다가 변호인단 교체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내년에 뭐 끝날 거다. 그래서 내년 뭐 총선 뭐와 더불어 가지고 뭐 재선 4월 이야기도 4월에 나오는데. 재선거가 있거나 내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정말로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보게 되면 10개 중에서 5개는 인정되고 5개는 안 됐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다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같은 건데 왜 5개는 인정되고 안 됐느냐라고 하니까 다투어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심에서 그 뒤집기는 좀
그 상식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퉈볼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세훈이 사실상 거기서 지금 요번에 1,000만 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마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있어요. 예. 출마만 못하는 거잖아요. 예. 당에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세훈이 아웃되게 되면은 그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동혁한테 갈까? 아니요. 아니죠. 누구한테 가요? 한동훈은 오히려 저- 한동훈한테 모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것 같고 음.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그 권영진 사건이잖아요. 아. 역할 사건. 이거는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그럴 만한 사정은 이해를 하겠어요. 음. 왜냐하면 이 정종식이라는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상임위원장 나눠주는데 그냥 친윤들로 다 발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거기 항의하는데 욱 하는 가운데 그냥 멱살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냥 말로 했으면 됐을 텐데. 말로 했으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실수를 하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혀버린 거예요. 꼬투리를 잡혀버리니까 이게 사실 꼬투리를 잡힌 건 디테일인데 이 디테일이 대마를 잡아먹은 격이거든요. 아이고. 이러면서 정점식이 했던 짓은 그냥 다 묻혀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당권파들이 딱 볼 때는 하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놈이 하나 꼬투리가 잡힌 윤리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애초에 뭐입니까? 최고전 탈당 권유를 해버린 거고. 예. 탈당에 응하지 않으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징계에 넘기겠다, 윤리에 넘기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거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또 옹호하기 참 뭐한 게 일단 멱살을 잡은 건 사실이란 아이. 말이죠. 폭력을 사용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옹호하려는 사람들도 이게 옹호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장동혁한테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 선관위 사태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선 핵심적인 건 뭐냐면 투표율을 갖다 입력을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럼 보통 입력 잘못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감추려다가 또 조작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데 이거랑 부정선거랑 완전히 결이 다른 거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지금 장동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력 실수를 했다면 개표 부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입력 실수 부정선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재선거. 근데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극히 일부거든요. 지금 거기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여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어떤 교리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적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봐라. 그러니까 부정선거야. 하지만 상식을 갖고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선관위가 잘못한 거지만 그게 부정선거의 근거는 아닌 거 같고 재선거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이럴수록 장동혁의 지지 기반은 뭐예요? 그 강성 꼴통들로 딱 좁혀지는 거예요. 당에서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안 와요. 통통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장동혁의 징계 정치를 갖다 계속할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윤리위만 보세요. 윤리위가 지금 어떻습니까? 윤리위도 의견이 내부에서 엇갈리네요, 교수님. 두 명이 지금 이미 사퇴를 했단 말이죠. 예. 5인 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5인 체제 내에서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이 비판할 성명을 냈잖아요. 예. 황경선 윤리위원하고 뭐냐. 지난번에 사실 의결 결국 수도 안 됐거든요.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징계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언론에다가. 원래 그 회의는 불성립이거든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징계안을 만들어가지고 징계 기준안을 만들어서 언론에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하고 나섰죠. 당대표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예.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를 불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5명 남았는데 그 중에 2명이 불참. 3명밖에 안 남았네. 3명이 지금 징계 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조경태, 이 권영진, 진종호 뭐 그런 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명이잖아요. 예. 7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에요. 이거 옛날에 이진숙이 하던 짓하고 뭐가 달라요? 이진숙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방통위에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징계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것도 결국은 법원에 가게 되면 또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징계를 갖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예. 정점식이 수락을 했거든요. 그다음 자기가 윤리위원회에 대해 선처 의견을 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참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정점식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점잖은 플레이하고 실질적으로 사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자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했는데라고 하면서 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상 징계위원까지 넘겨가는 것까지 다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선처 의견을 내겠다. 그 선처해 줄까요? 그촉 속바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촉촉하게, 약간 이중풀 속으로는 바삭바삭하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그때 한동훈 대표한테 물병 던진 의원들 다 그러니까 출당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 한덕수 후보한테 몰려갔던 그 의원들 다 징계해야 되잖아요. 걔들 뭐 윤리위원회 회부됐습니까? 회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결국 장동혁한테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몽땅 다 날려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진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대구의 그 사선 김상훈 의원. 예. 7월 말에 그 중진 의원들 티타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진 의원들 티타임의 의제가 뭐냐면 예. 당 대표 진퇴업을 해요. 그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좋은 건 장 대표가 알아가지고 물러나는 거다.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장 대표가 장동혁에게 물러나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징계 정치에 몰아붙이고라고 한다면 쟤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장 대표 그냥 있어.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마 제발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좀비는 시체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 시체는 공원도 가야 되고. 가만히 있는 미덕을 갖고 있는데 좀비는 그게 아니라 죽은 예. 주제에 그냥 설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장동혁에 대해서 뭔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건저당 설정 이게 크게 논란이 지금 여전히 되고 있고 네. 또 부동산 대토론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는 혜택을 거의 줄이겠다. 이 부동산 이슈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꺼지면서 부정평가 1위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자, 이 부동산 이야기 어떻게 보시는지. 제명로믹스잖아요. 이게 이제 예. 바닥을 좀 드러내는 중이라고 보거든요. 예.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은 그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유동성을 어디로 돌린다? 주식시장. 주식으로 돌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주식 시장을 엄청나게 띄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겹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 예. 거기다 연기금들이 있잖아요. 연기금들이 그 법정 한도를 갖다 한도를 넘어서 가지고 마구마구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창 뛰었는데 이게 사실은 코스닥이 사실 원래 그 경제 체질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코스닥은 거의 안 올랐잖아요. 예. 그게 원래 주저앉았어요. 원래 그거거든요. 예. 그건데 이게 막 널뛰듯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사이드카니 서킷 브레이크니 이런 거 우리가 옛날에 몇 년에 한 번씩 듣던 거잖아요. 예. 이걸 며칠에 한 번씩 듣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주식값이 뛰니까 뭐야? 돈을 꿔서 어디다 넣습니까? 옛날에는 돈을 꿔가지고 집을 사려고 돈을 빌렸는데 예. 이제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뭘 하는 거예요? 주식에다 막 넣고 이랬단 도박이다, 카지노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도박판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도박판이 딱 돼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중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또 그 몇 배 받는 뭐 이런 게 있다면 인버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해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려서 돈 벌고 떨어지면 또 그걸 사고 끌어올린 다음에 또 팔고 그래서 출구와 입구에서 같이 돈을 번다. 양쪽 끝에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털린 거라는 거예요. 예. 국부가 사실 많이 유출되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사실 돈 번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몇몇 사람들 보니까 25% 날아갔다, 30% 쫄딱 날아갔다. 망했다는 이야기도 쫄딱 망한 나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돈 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근데 사실은 돈 번 사람들 많아도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다 푼돈이잖아요. 근데 크게 번 사람들은 그 돈이 다 어디로 또 가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또 요번에 뭐예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그 상여금 받았잖아요. 보너스. 예. 그게 또 그냥 엄청나게 풀린 거예요, 돈이. 이 돈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거고. 예. 그런데 이건 대출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든 거고 대출은 막혀 있고 공급은 안 되고 나다 보니까 지금 다 오르잖아요. 월세도 올랐죠. 근데 전세도 올랐죠. 예. 집값도 올랐죠. 트리플로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하하. 그동안은 뭐였냐면은 공급으로 통해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식으로 부동산 집값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일단 거래를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예.
이거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이고. 거래 막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아예 그냥 허락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치고 어떻게 보면 경제의 그 긴급 조치 같은 거였잖아요. 예. 그게 일상화된 거예요. 일상화가 돼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그냥 막 터지는 겁니다, 지금. 네. 그거 막아 놓는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딱 오는데 그냥 한 거예요. 혈관을 잡아 가지고 이거 지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덮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막히겠냐라는 거죠. 계속 피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 정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돈 뿌리는 거잖아요. 뭐 무슨 화폐 무슨 지역 화폐 앞에 잔뜩 뿌리는 거. 그다음에 이거 반도체 호황으로 좀 세수가 늘어났네. 그러니까 이것 또 다시 뿌려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지분 부족하고 당연히 부동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오르는 걸 억지로 막게 한 게 바로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본인을 뭐 한 거예요? 건저당 설정. 건저당 설정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집을 갖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는 집 팔 때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사금융을 한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죠. 이자도 안 받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메꾸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걸로 이제 메꾸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알거든요. 이건 뻥카다라는 거 다 압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저런 방식으로 실현돼 가지고 잘 될 수도 없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인 논리, 기술적인 논리, 이런 합리적인 정책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호남 민심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전당대 앞두고.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삼성도 그렇고 그 전에 또 누굽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SK 예. 최태원도 그렇고 원래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몇 주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억지로 지금 만든 이거기 때문에 하나의 억지로 만든 이게 이벤트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심지어 호남에 있는 분들도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제 실력이 바닥이 나고 했던 게,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기저효과도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다음에 허니문 효과도 사라졌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경제 정책의 실력들이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올라간다라는 말만 믿고 들어갔던 레버리지 ETF는 무너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끝으로 한 말씀. 네. 그래서 어제 그 방송 녹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패널도 있고 그 기술진들 있잖아요. 예. 딱 보니까 한 사람 25%, 한 사람 30% 손실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세 부르면서 내가 위너다. 그랬더니 뭐 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샀어. 뭐 아무것도.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장학 퀴즈 같은 데 나가면은 어떤 사람 계속 졸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답내다가 계속 점수 깎여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잠자는 사람 1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샀습니다. 교수님은 조모입니다. Joy of Missing Out이고요. FOMO, Fear of Missing Out. 지금 안 들어가면 나 인생 큰일 날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은 망연자실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예. 내가 2년 전에 여기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했잖아요. 2년 전에 집 산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때 내가 집을 왜 안 사냐면은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토론회입니다. 한문도 그다음에 이광수, 이 두 분인데 이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 샀거든. 이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정부에서 부동산 대토론하고 이럴 때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입장을 막 두둔하는 그 일들을 이 두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예. 피해자입니다. 그때 거기 계약까지 갈 뻔하다가